계절이 참 빠르지요. 엊그제 벚꽃이 흩날리던 것 같은데 어느새 창밖에는 앙상한 가지들만 남아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저 나무와 참 닮았습니다. 한창 때는 푸른 잎사귀처럼 사람들로 북적이고 그늘을 찾아 모여드는 인연들로 시끌벅적했었지요. 그런데 찬바람이 불고 나니 그 많던 잎사귀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내 몸 하나 지탱하고 서 있기도 버겁게 느껴지는 날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핸드폰이 좀 조용했습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아무도 찾지 않아 덩그러니 놓인 전화기를 보며 문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나이가 들면 참 묘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의 외로움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해결되는 종류의 것이었다면 노년의 외로움은 마치 뼈마디에 스며드는 냉기처럼 깊고 시립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남들은 다들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초라하게 늙어가는 걸까? 혹시 이런 자책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그런 밤들을 지나왔고 그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비로소 깨달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친구 때문에 힘든 건 단순히 친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맞지 않는 신발을 억지로 신고 걷는 것처럼 불편한 관계를 붙들고 있기 때문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라고 나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시작되는 김 씨의 자식 자랑. 사위가 의사네. 며느리가 이번에 강남 아파트를 해왔네. 침이 마르도록 떠드는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속에서는 천불이 나는데 겉으로는 아이고 잘됐네 하며 억지 미소를 지어야 했던 적 없으십니까?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왠지 모를 패배감에 씁쓸했던 기억 말입니다. 그뿐인가요? 만나기만 하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며 정치 이야기로 핏대를 세우는 친구, 혹은 만날 때마다 여기가 아프네, 저기가 쑤시네 하며 나를 감정의 쓰레기통 취급하는 친구, 심지어는 급해서 그러니 딱 300만 원만 일하며 평생 모은 쌈짓돈을 노리는 위험한 인연까지. 우리는 외롭지 않기 위해 그들을 만났는데 만나고 돌아오면 오히려 더 사무치게 외롭고 피곤해집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란 게 바로 이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지금 당신 곁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신이 당신에게 진짜 인생을 살라고 주신 아주 귀한 가지치기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친구가 떠나간 그 빈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비로소 남은 생이 황금빛으로 빛날 수 있는지 그 깊은 비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왜 늙어서까지 인간관계에 목을 매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인간에게는 소속 욕구라는 본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원시 시대에는 무리에서 떨어지면 맹수에게 잡아먹혀 죽었으니 혼자가 된다는 공포는 생존 본능과 직결된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맹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핥히는 사람들이 맹수지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떤다. 젊은 날 우리는 추위를 피하려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피가 나고 상처가 생겨도 그게 사랑이고 우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노공의 반열에 오른 우리는 압니다. 적당한 거리가 없으면 그 관계는 지옥이 된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편견이라는 개이고 또 하나는 선입견이라는 개입니다. 노년에 친구가 없으면 추하다는 편견,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잊혀질 것이라는 선입견,
이 두 마리의 개가 지저댈 때마다 우리는 불안에 떱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노인 10명 중 3명은 심각한 우울감을 느끼는데 그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인간관계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외로워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 때문에 병이 듭니다. 이제 이 문제를 다시 정의해 봅시다. 친구가 사라지는 것은 당신이 인격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을이 되면 나무가 잎을 떨구듯 당신의 인생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에너지를 뿌리로 집중시키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왜 나를 떠나니 하고 우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뿌리를 깊게 내릴 뿐이지요. 친구가 떠난 자리는 공허가 아니라 자유가 들어올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이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를 싹 정리하고 비워낸 그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내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친구보다 100배 귀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걸어다니는 병원인 내 몸의 근육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것만큼 뼈저린 진실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술 친구, 등산 친구가 수십 명이 넘는 분이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골절되셨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3개월 동안 그 많던 친구들이 몇 번이나 왔을까요? 처음엔 몇 명 오더니 나중엔 전화 한 통 없더랍니다. 그분이 퇴원하고 나서 저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김 선생, 내가 멍청했었어. 술 샀던 돈으로 헬스장을 다녔으면 내가 이 꼴은 안 났을 텐데. 내 다리에 근육이 붙어 있었으면 친구들 1000명보다 나를 더 잘 지켜줬을 텐데. 삼성서울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후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면 사망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친구가 밥은 사줄 수 있어도 내 대신 아파줄 수는 없습니다. 내 대신 걸어줄 수도 없지요. 오늘부터 친구에게 전화 걸 시간에 운동화 끈을 매십시오. 거창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햇볕을 받으며 걷는 보행이야말로 뇌를 깨우고 우울증을 날려버리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걸으면서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을 느끼십시오.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느껴보십시오. 아, 이 튼튼한 두 다리가 나를 아직 지탱하고 있구나. 이 감각이 주는 든든함은 술자리에서 듣는 친구의 헛소리보다 100배는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근육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만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고독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루가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뭘 하며 시간을 때우나 한숨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자꾸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영혼이 쭈글쭈글해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팽팽하게 만드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만의 몰입입니다. 은퇴 후 삶이 행복하다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만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7시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화초에 물을 주며 9시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신문을 정독하는 식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특히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감사일기나 옮겨적기입니다. 하루에 딱 3줄만 써보십시오. 오늘 내가 본 아름다운 것, 맛있게 먹은 것, 감사한 것,
손으로 글씨를 쓰는 행위는 치매 예방에도 탁월하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김영감은 골프 치러 갔다는데 하며 남을 부러워할 시간에 내가 키우는 난초의 새 잎사귀를 들여다보는 기쁨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이 고립이 아니라 고귀한 독자성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셋째, 자식과 배우자에게서 정서적 독립을 선언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아픈 부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친구가 없으면 자식에게 집착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답장이 늦으면 서운해도 하며 주말에 안 오면 화까지 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정신과 전문의인 휘블러 로스 박사는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내가 외롭다고 자식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나는 존경받는 부모가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됩니다. 앞으로는 주는 사랑에서 멈추십시오. 그리고 자식들에게 반찬을 해주고 싶으면 해서 택배로 보내고 잊어버리십시오. 잘 먹었다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손주를 봐주는 것도 내 체력이 허락하는 선에서, 그리고 반드시 적절한 대가를 받거나 명확한 원칙하에 하십시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은 우리 세대의 금기어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삼식이처럼 밥만 달라고 해? 라고 타박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밥상을 차리지 않고 나만의 약속을 잡고 나가 보십시오. 서로를 가구처럼 여기지 말고 같은 하숙집에 사는 친절한 룸메이트처럼 대하십시오. 적당한 거리가 생길 때 오히려 부부 사이에는 새로운 대화가 트입니다. 자, 친구도 정리하고 자식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직 나 자신과 마주 섰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적막하고 쓸쓸하게 느껴지십니까? 천상명 시인은 귀천이라는 시에서 인생을 소풍이라고 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우리는 모두 잠시 지구라는 별에 소풍 온 여행자들입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그들이 내 집까지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친구는 그가 내려야 할 곳에서 내리는 것이고 나는 내가 가야 할 종착역까지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별이 아니라 각자의 여정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상실의 과정이 아니라 본질만 남기는 농축의 과정입니다. 포도가 수분을 잃고 쭈글쭈글해져야 비로소 진한 건포도가 되고 최고급 와인이 되듯이 우리 인생도 불필요한 인연의 수분을 날려보내야 지혜의 당도가 높아집니다. 지금 홀로 계십니까?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롯이 당신 자신으로 살 수 있는 황금의 시간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이 고요함은 신이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축복이자 기회입니다. 오늘 친구가 없어 초라하다고 느끼셨던 분이 계신다면 부디 그 마음을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초라한 것이 아니라 고귀하게 홀로 선 것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 곁에 남는 것은 친구들의 박수 소리가 아닙니다. 아, 내 인생 참 괜찮았다. 참 열심히 살았다. 하는 나 자신의 목소리 하나뿐입니다. 남은 인생, 남의 비위 맞추느라 힘쓰지 마시고 오직 나를 위해, 내 몸을 위해,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이기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됩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 친구보다 더 단단한 나 자신을 데리고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 오늘도 시니어 건강지킴이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